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민주 선생님입니다. 오늘 설 마지막 날인데 연휴 잘 보내셨나요? 저는 보시다시피 또 갑자기 입원을 하게 돼가지고 지금 병원에서 보내고 있는데, 오늘 기준으로 임신 19주 3일차가 되었습니다. 또 커뮤니티에 이렇게 글을 남겨서 코칭이 늦는다 이렇게 소식을 전할까 하다가 매번 너무 걱정 많이 해주시는 분들 계시고 또 응원도 많이 해주시는데, 사진이랑 글만 남기기가 좀 죄송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겸사겸사 이렇게 휴대폰을 켰습니다. 목소리가 좀 잘 안 들어갈 수도 있고 카메라가 많이 흔들릴 수도 있는데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이해 부탁드릴게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1월 초에 맥도날드 수술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수술을 진행을 했는데 경과가 굉장히 좋았어요. 경부 길이가 그 전에 2.15cm까지 짧아졌었는데 수술하고 나서 6.6cm 그리고 방광이 차면 5.4cm까지도 나오더라고요. 별탈 없이 염증 수치 때문에 하루 이틀 더 입원했었고 항생제 맞고 곧바로 퇴원을 해서 집에서 이제 누워서 지냈거든요. 지난주에 그래서 외래를 와서 초음파를 했는데, 그날 제가 대중교통을 이용을 했더니 왔다 갔다 그리고 검진하고 하는데 한 3-4시간이 걸렸는데 그게 좀 무리가 되었었나 봐요. 그 전까지는 처지는 느낌이 전혀 없었는데 그날 초음파를 했는데 경부 길이가 굉장히 짧아진 거예요. 2.2cm에서 3cm까지 왔다 갔다 계속 하더라고요. 무리하면 안 된다, 누워서 지내라 라는 이야기를 듣고 집에 가서 정말 누워만 있었거든요. 밥 먹을 때, 화장실 갈 때, 씻을 때 말고는 정말 누워서만 있었는데 한 3일 전부터 너무 처지는 느낌이 많이 드는 거예요. 불안하기도 하고, 그 전에 제가 또 처지는 느낌이 있고 했을 때 이제 아기 조산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게 다음 외래까지 일주일이나 더 버텨야 되는,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래서 이런 증상이 있는데 외래를 일주일 당겨서 좀 빨리 봐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전화를 드렸다 했더니 증상을 이것저것 물어보시더라고요. 말씀을 드렸더니 지금 곧바로 초음파를 보고 결정을 하자고 응급실로 오라고 하더라고요. 곧바로 모체 태아 집중치료실로 올라와서 분만실에서 초음파를 보고 경부 길이도 확인하고 피검사, 소변검사 뭐 여러 가지 검사를 진행을 하고 며칠 입원을 하자는 결정을 했어요. 다행히 수술 부위가 잘못되었거나 묶어놓은 게 풀렸거나 그런 증상이 있는 건 아니었고, 자궁문이 열리거나 수축이 있거나 그런 것도 아니라서 이제 경부 길이가 좀 짧아진 상황이라서 며칠 지켜보면서 수축이 오는지 경부 길이에 변화가 있는지 좀 관찰을 해야 될 것 같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집에서는 제가 수술한 부위가 욱신욱신하기도 하고 이것저것 증상들이 있으니까 되게 불안한 마음이 컸는데 오히려 지금 검사를 다 하고 나서 마음이 좀 편해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영상도 찍게 되었고요. 병원에 있는 동안에 수술했던 후기도 좀 남겨드리고, 임신 중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중기에 제가 겪었던 이벤트들 너무 수없이 많거든요. 지금 그런 것들도 좀 공유를 하고, 지금 임신하고 계신 구독자분들도 많기 때문에 또 서로 이야기를 좀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임신 초기에 출혈이 있어서 입원을 했었고 1차 기형아 검사하고 했는데 목투명대가 또 두껍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다행히 재검사를 했을 때 괜찮았어요. 그래서 그건 지나갔는데 2차 기형아 검사를 했는데 또 아기 머리에 물혹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0.98cm 정도 되었던 물혹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니프티 검사를 진행을 했어요. 그리고 조산 경험도 있고 경부 길이도 짧고 자궁경부 무력증이기 때문에 맥 수술도 제가 했죠. 맥도날드 수술 후에 이렇게 또 경부 길이의 변화로 입원을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다들 그렇지만 정말 엄마 되기가 정말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더 많은 분들의 그런 경험들을 좀 공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래서 제가 이런 많은 일을 겪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함께 버텨봐야 되겠죠. 올해 남편과 저의 단 한 가지의 바람인데 37주만 넘기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내고 있어요. 지금 카메라 고정만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카메라 고정하는 것까지 제가 챙기지를 못해가지고 팔이 너무 아파요. 오늘 우선 여기까지 하고 내일 아침에 교수님 뵙고 다시 카메라 켤게요. 안녕.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임신 19주 4일차 아침이 되었습니다. 수액을 계속 맞고 병원에서 자고 그랬더니 얼굴이 좀 많이 부었어요. 어떻게 고위험 산모가 되었냐? 제가 영상을 통해서 이전에 조산 경험이 있다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조산을 하면서 고위험 산모라는 판정을 받게 되었고 그게 작년 이맘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1월 초였는데 지금 아마 산부인과나 여성병원 다니고 계신 임산부님들이 많으실 거예요. 저도 집에서 멀지 않은 그래도 제 주변에 친구들이나 지인들이 굉장히 거기서 출산도 많이 했고 산후조리원도 괜찮다는 평이 있었던 그런 괜찮은 산부인과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것이 작지 않은 병원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조산이 되는 그 당일날까지도 초음파를 했는데도 자궁문이 열렸다거나 조산 위험이 있다거나 그런 언급조차 없었어요. 오히려 배초음파를 끝내고 양수가 좀 줄었어요. 다음번에 양수 늘었는지 검사할게요 라는 이야기를 듣고 검진을 마치려는데 제가 염증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밑에 염증 치료를 좀 해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럼 앉아보세요 하고 질경을 넣었는데 넣는 순간 의사가 굉장히 당황을 하면서 양막이 나왔고 지금 바로 아기가 나올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일반 산부인과나 여성병원에는 인큐베이터가 잘 구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곧바로 주변에 인큐베이터가 있는 병원들, 대학병원들, 이렇게 큰 병원들에 연락을 많이 했는데 제가 사는 지역이 아니라 다른 지역까지 이렇게 많은 곳에 연락을 했는데 1시간가량을 기다려도 저희 병원으로 오세요라는 답변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대학병원에서 지금 오세요 해서 이제 구급차를 타고 이동을 했는데 좀 당황스러웠던 게 거기는 인큐베이터 자리가 없다고 수술을 하게 되더라도 아기는 포기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결정을 하지를 못하고 시간을 조금 끌고 있는 사이에 또 다른 대학병원에서 다행히 연락이 왔어요. 인큐베이터 자리가 있다고. 지금의 여기 병원으로 다시 옮기게 되었고 초음파를 했는데 이미 아기 다리가 나와 있는 상황이었어요. 더욱이 다리가 아래로 향해 있어서 왜냐하면 24주 5일밖에 안 됐었기 때문에 교수님께서 선택할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다리를 이렇게 밀어넣고 맥수술을 하는 거 그리고 하나는 출산을 하는 거 두 가지밖에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당연히 맥수술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수술을 하려고 이것저것 검사를 했는데 제가 염증 수치가 너무 높은 거예요. 이틀 3일 정도만 항생제 치료를 하고 그리고 다시 수술을 하자라고 말씀을 하셔서 다시 병실로 옮기게 되었고 중환자 그러니까 고위험 산모 집중치료실에서 수축 억제제라든지 항생제라든지 모든 주사를 맞으면서 이틀을 기다리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수축이 잡히지가 않고 자궁문이 4cm가 열렸고 출혈이 있어서 이제 더 이상 버티면 아기도 위험하고 저도 위험하다라고 하셔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출산을 하게 되었어요. 아기는 인큐베이터에 들어갔는데 771g이었고 너무 작아서 신생아 중환자실에서도 작은 아기라고 부를 만큼 제일 작았어요. 그때를 생각하면 진짜 조산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DM도 많이 주셨고 그리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셨고 경험들도 많이 이야기해 주셨는데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러분은 절대 경험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때 남편이랑 했던 말이 사람의 눈에서 눈물이 이렇게 많이 나올 수가 있구나 마르지 않고 나올 수 있구나 할 정도로 많이 울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더욱 지금 누구나 어느 엄마나 그렇겠지만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이고 한 주라도 더 뱃속에 아기를 품고 싶다 품어주고 싶다라는 마음이 정말 강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조산을 하면서 태반 조기 박리, 자궁 경부 무력증 이렇게 였는데 태반 조기 박리의 원인은 유전자 검사를 했는데 자궁으로 보내는 아기 태아에게 보내는 혈액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부족하다. 그게 유전적으로 질병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걸 이제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임신을 하게 되면 아스피린을 먹으면서 태반이 빨리 떨어지지 않도록 예방을 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말씀을 하셔서 아기집을 확인하기 전부터 저는 아스피린을 계속 먹고 있거든요. 자궁경부 무력증은 이제 16주 정도 되었을 때 경부 길이를 확인하고 예방할 수 있는
맥도날드 수술을 응급맥이 아니라 예방맥으로 진행을 하자라고 하셔서 이번에 16주 되었을 때 예방맥을 했었고요. 모든 병원의 의사가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고위험 산모였음에도 불구하고 경부 길이가 짧다거나 조산의 위험이 있다거나 그런 얘기들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미리 좀 예방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해보지 못하고 출산을 했어야 했기 때문에 일반 산부인과나 여성병원에 다니고 계신 분들은 임신 중기에 들어서면은 경부 길이에 대한 언급이 없더라도 꼭 한번 물어보세요. 무력증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경부 길이가 원래는 3-4cm 정도 되어야 되는데 이게 점점 줄어들고 2cm대가 되거든요. 2.5cm 밑으로 내려가면 조산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꼭 확인하셔서 예방맥을 맥수술을 하시던지 조심이라도 할 수 있으니까 미리 좀 확인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고위험 산모라고 하면 정부에서 정한 그 기준이 있더라고요. 기준에 맞으면 입원 수술 치료할 때 코드명과 코드 번호만 받게 되면 정부 지원 300만 원까지도 받을 수가 있거든요. 나는 아니겠지 라고 하지 마시고 저도 조산이 되는 날까지도 저녁 식사 예약을 해놓고 갈 정도로 증상이 없었거든요. 증상이 아예 없진 않았어요. 염증이 있는 것처럼 밑이 가렵다든지 분비물이 조금 증가를 했다든지 해동이 조금 아래쪽에서 느껴졌다든지 등등 증상들이 지나고 보니 그게 증상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근데 그 전에는 사실 저도 처음 임신을 했었던 거기도 하고, 그리고 임신을 하게 되면 사실 분비물도 좀 증가하게 되고 밑이 좀 가렵을 때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안 했었고, 병원 갈 때마다 염증 치료를 받으면서도 뭐 조산의 위험이 있어요 라든지 분비물 증가하면 위험해요 라든지 그런 말씀을 해주지 않았었기 때문에 잘 몰랐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임신을 했을 때는 좀 내 몸에 더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게 주변에서 좀 호들갑이다 라고 하더라도 안전한 것 같아요. 맥도날드 수술에 대한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주셨어요. 저도 하기 전에 정보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찾아봤었거든요. 출산의 고통만큼 아프고 통증이 2주 동안 지속이 되고 수술 후에 너무 아파서 침대를 벅벅 긁으면서 짐승 소리를 내며 울었다라는 후기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무서웠는데 저는 수술 들어갔을 때 일단 아기 때문에 전신 마취나 수면 마취를 하지 못하고 척추 마취로 하반신 마취만 진행을 했었고요. 그 수술 준비하고 회복하고 나오기까지 1시간 정도 걸렸었던 것 같아요. 척추 마취는 기분이 좋지 않은 그런 느낌? 아프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맥도날드 수술도 제가 정신이 깨어있기 때문에 수술하는 소리라든지 마취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건드리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기분이 안 좋은, 느낌이 안 좋은 거였고, 대학병원이다 보니까 또 수술방도 굉장히 크고 의사 선생님, 교수님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시고 분위기가 무서웠던 그랬는데 사실 통증은 그렇게 심하진 않았어요. 대신에 척추 마취를 했기 때문에 6시간에서 8시간 정도는 정자세로 천장을 보고 고개를 돌리거나 해서도 안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허리가 굉장히 아팠어요. 그런 정도지 사실 배에 마취 깨면서도 아프긴 아팠지만 생리통이 정말 심한 날 그게 계속 한 이틀 정도 지속되는 정도 참을만 하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남편이 얘기를 해줬는데 보통 수술실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 수술했던 임산부들이 울면서 나왔대요. 근데 저는 맥도날드 수술을 사실 하는 게 아기한테 그나마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그 전에는 하고 싶었는데도 하지 못했던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수술이 거의 마무리될 때쯤에는 웃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 수술을 할 수 있다는 것에도 너무 감사했고, 수술을 하고 나서 조금이라도 덜 위험할 수 있다, 조금이라도 더 유지할 수 있다라는 마음에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수술방을 나온
나오는데 활짝 웃으면서 나왔어요. 그랬더니 교수님도 이렇게 씩씩하다라고 하셨고, 베드 옮겨주시는 분들도 산모가 기분이 굉장히 좋은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병원비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았는데 수술비는 정말 얼마 안 나왔고요. 일반 병실에 있지 못하고 모체태아 집중치료실이라는 그런 고위험 산모들이 있는 곳에 있다 보니까 병실료가 좀 많이 나왔어요. 또 입원하고 수술했던 것, 치료했던 것도 고위험 산모이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나중에 출산 후에 또 지원을 받을 수 있거든요. 경부 길이는 수술 후에 6.6cm, 6.2cm 정도 나왔고 굉장히 성공적으로 잘 된 케이스였어요. 그리고 방광이 찼을 때 5.4cm 정도 나왔고 그 다음 주까지도 유지가 되었었는데 2주 후에 외래에 가면서 무리가 되었던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다시 길이가 좀 짧아졌어요. 2.2cm에서 3cm까지 짧아졌는데 이번에 병원 입원하면서 쟀더니 2.2cm에서 2.3cm 정도 나오더라고요. 사실 2.5cm 밑으로 내려가면 그 조산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 길이를 조금이라도 더 유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교수님이랑 면담하면서 이것저것 좀 더 궁금한 부분은 질문을 해보고 또 기회가 되면 여러분께 정보를 드리도록 할게요. 아니면 경부 길이가 좀 짧다든지 뭐 맥도날드 수술을 했다든지 맥도날드 수술이 필요하다든지 그런 상황에 계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오늘 상담하면서 궁금한 거 다 여쭤보고 여쭤봤던 거랑 중복이 되면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1차, 2차 기형아 검사가 진행이 되었었는데 처음 입원했을 때가 1차 기형아 검사를 하는 시기였는데 그때는 출혈이 있어서 입원을 했었는데 출혈이 있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1차 기형아 검사했을 때 아기 목 투명대가 부어있다라는 소견이 있었어요. 다음 주에 출혈이 멈추고 다시 검사를 해보자 라고 했는데 다행히 다시 재검을 했을 때는 1.2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0.12, 0.13 정도 나와서 문제없이 정상 범위 안에 있었기 때문에 통과를 했어요. 기형아 검사할 때 문제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저 재검할 때까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정말 마음을 많이 졸였거든요. 근데 다행히도 목투명대는 정상 범위 안에 있다 그래서 했는데 일주일 동안 진짜 힘들더라고요, 마음이. 그리고 2차 기형아 검사할 때도 맥도날드 수술하는 시기여가지고 또 입원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도 아기 뇌에 물혹이 있다는 거예요. 0.98cm로 크지는 않은데 물혹은 보통 16주 정도에 생겼다가 20주, 22주 이렇게 넘어가면 대부분은 없어집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물혹이 있거나 의사 소견이 있으면 지원을 해주는 검사할 수 있는 게 있다라고 하시면서 니프티 검사를 권해주셨어요. 니프티 검사가 전액이 정부 지원이 된다라고 하셔가지고 물혹은 없어질 거지만 정부 지원해주니까 한번 해보겠냐라고 말씀을 하셔서 근데 꼭 의무적으로 하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선택사항인데 지원해주니까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했는데 웬걸 2020년 1월 1일부터는 니프티 검사는 지원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50만 원을 주고 검사를 했어요. 다행히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염색체 검사들이 뭐 6가지인가가 있었는데 모두 정상이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마음은 편하더라고요. 또 그 다음 주에 경부 길이는 짧아졌으나 혹이 그러니까 그 전에 0.98이었는데 0.38cm고 희미해졌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아마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걱정은 안 하고 있어요. 니프티 검사 정부 지원 된다고 알고 계신 분들 작년까지 됐었는데 2020년 1월 1일부터 니프티 검사는 안 되고요. 거기가 정부 지원이 아니라 사설재단이라고 하더라고요.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니프티 검사는 지원 안 되고요. 양막 검사부터는 양수 검사? 아무튼 그 검사부터는 지원이 된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오늘 저의 수많은 이벤트들 임신했을 때 겪을 수 있는 이벤트란 이벤트는 진짜 다 겪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아마 저 말고도 임신 기간 중에는 누구나 다 힘든 것 같아요. 입덧이 정말 오랫동안 심하게 지속되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임신 중독증, 임당 이런 거 뭐 하나 쉬운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 가야 할 길이 멀지만 무사히 다 지나가고 저는 이전에 남편한테 너무 미안한 게 아기 태어났을 때 너무 작은 아기를 보게 했고
아프고 출생신고도 사망신고도 겪지 않아도 될 그런 아픔을 뭔가 제가 겪게 한 것 같아서 되게 미안한 마음이 항상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죄책감 갖지 않고, 그리고 남편도 슬프지 않고 행복하게 아기를 맞이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저의 꿈이자 소망이자 목표기도 하거든요. 모든 분들이 건강하게 출산해서 또 저랑 같이 행복하게 육아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요즘 자꾸 아프고 입원하고 수술하고 이런 것들을 올리니까 본업을 좀 여러분들이 잊어버릴까봐 걱정이 되는데, 저는 육아 코디 놀이 전문가 민주 선생님이죠. 건강하게 출산해서 또 육아할 때는 제가 전문적인 지식으로 도움을 듬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은 올리는데 왜 답변은 주지 않나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 계셨는데, 제가 영상은 이렇게 찍어서 편집을 하거나 올리는 거는 남편이랑 그리고 송경정 선생님의 도움을 받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고, 답변은 제가 컨디션을 조절하면서 최대한 빨리 드릴 수 있도록, 코칭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순차적으로 답변 드리고 있거든요. 저의 첫 정보 전달의 영상이 아니라 사담을 나누는 이야기가 병원에서 이렇게 흔들리는 카메라로 소리도 잘 들리지 않는 그런 환경에서 찍게 되어서 아쉬운 마음은 크지만, 그래도 이렇게 소통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고, 여러분도 하루하루 건강하게 잘 버티시길 기도할게요. 오늘 하루도 무탈하세요. 안녕.